법인 전환 시 주의할 점 첫 번째 이제 주주 구성을 잘해야 그쵸. 된다. 주주 구성을 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법인 전환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본금, 네. 자본금을 책정을 잘해야 된다 네. 그건데요. 네. 자본금 이제는 이제 자본금 책정하는 게 자유이기 때문에 네. 뭐 작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1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예, 예. 10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그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게 네. 어렵지 않게 되는데 네. 또 그 자본을 크게 했을 경우에는 그 처음에 등기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게 작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들도 많고 사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본금을 적게 해서 운영은 이렇게 법인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사업을 좀 더 크게 하고 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네. 자본금 금액이 좀 커야지 좀 유리한 예, 경우가 예. 있어갖고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본금이 일단 또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네. 자본금이 적으면은 이 처음에는 당기 순이익이나 그 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 비율은 네. 자본금이랑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쌓이는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 합쳐서 자본금으로 보고 부채를 평가를 해갖고 뭐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본금만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부채가 1억 있어도 10배가 되잖아요. 네. 그럼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적인 회사인데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대출기관에서 그냥 대출이 부인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익을 늘리거나 그러면 자본금을 올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익을 전체적으로 늘려갖고 이익이 쌓이면은 자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당장 이제 올해 세워갖고 내년에 매출이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내년에 매출이 10억, 뭐 20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개인기업에서 법인 전환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이나 그 뭐 시설자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했을 때 이 자본 비율이 부채 비율이 뭐 신용대출 조금이라도 받아갖고 만약에 이렇게 부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네. 갑자기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이거는 그 자본 구성에서 이게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걸 네. 다시 증자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기까지 네. 최소 3개월에서 뭐 5개월, 6개월씩이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이 시기를 놓치고 또 뭐 혹시나 이런 대출을 못 받으로 인해서 이런 운영자금이 없는 뭐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처음부터 너무 적게 시작을 하시면은 아예 대출을 할 생각이 없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게 운영자금을 좀 더 받고 네네네. 정책자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네네. 자본금에 대해서 조금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한 금액 뭐 기준이 있을까요? 네네. 제가 그 알기로는 네. 그 신보나 기보나 이런 정책자금 보증해주는 데서는 네. 최소한 요구하는 게 5천만 원 정도 5천. 예, 네, 5천을 네. 신보를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네네. 이제 그거가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사시게 되면은 거의 네. 뭐 10억에서 뭐 20억까지 그 대출금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매출이 충분하고 그 단기 순이익이 충분하면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자본금 자체가 그 정도 받는데 네. 자본을 만약에 대표자가 뭐 5천 정도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자본 비율에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부채 비율이 그러면은 조금 그 정도 했을 때 신용 대출 운영 자금만 조금만 받아도 네네. 부채 비율이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 자금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 이 네. 자본금이 맞지가 않고 네.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네. 이 자본금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돼서야 다시 자본 전입을 해갖고 그 자본금을 늘리라는 요구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은행에서 또 요구를 했을 때 또 올리게 되면은 그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또 그때 와서 부랴부랴 돈 또 구해와서 네, 넣고 네, 자본 전입하고 막 이렇게 네, 했을 때 이게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좀 알고 좀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자본금을 적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적정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걸 또 해야 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그 좀 네. 크게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사실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예를 들어서 내 돈 자본금이라는 게 사실 제 돈을 넣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1000만 원을 넣고 은행에다가는 뭐 5억, 뭐 10억을 그렇죠, 빌려달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네. 대표자는 그 정도 넣고 은행에서 이렇게 빌려달라는 게 말이 그렇죠, 되냐 그렇죠. 그렇게 나올 네.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라든가 뭐 정책 자금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신다면 네네. 자본금을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네. 이제 한 5천 정도는 일단 5천 넣으셔야지 정도? 그 다음에 기본나 이런 데 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걸 취득을 해서 뭐 산업단지 들어가서 세감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자본금을 크게 네. 그때가 뭐 증자를 해도 되지만 네. 미리 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예, 준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법인 전환할 때 유의하실 사항 두 번째 자본금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인 전환을 할 때 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건 뭐 양수도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아요. 네.